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전적으로 한 사람의 의사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이고 일선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올렸던 코로나 백신 관련 동영상들을 보시면 저는 일관되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을 맞으실 것을 주장했고,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에 파이자 부스터샷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고3인 제 아들도 파이자 2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학원, 도서관 등을 방역 패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소아청소년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15세 미만의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소아청소년은 코비드-19 감염이 잘 안 일어나고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독감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어른의 60명 중에 1명이, 소아청소년은 3,500명 중 1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3,500명 중 1명의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인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물론 같은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어떤 환자는 가벼운 증상으로 회복되지만 어떤 환자는 폐렴 등 후유증으로 고생하듯이, 같은 코비드-19 감염이 되더라도 일부 청소년 환자들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백신의 부작용과 후유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백신 접종 후 귀 증상 관련 후유증에 대한 동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 매우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 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실제 일선에서 진료하는 제 경험에도 백신 접종 직후 혹은 1, 2주 후 발생한 돌발성 난청,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서도 좋아지지 않는 원인 불명의 어지럼, 이명 등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현재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때 치료제의 개발 목표는 치료 효능이 높아야 하고, 백신의 개발 목표는 부작용이 적어야 합니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 가급적 해당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걸리더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도록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일명 물백신이라고도 하죠. 그런 백신이라도 부작용이 없는 제품이 예방 효과는 높을지언정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해서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하는 제품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과 발생 가능한 후유증, 특히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 백신이 소아청소년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의대생 때 소아과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머리에 남는 내용은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입니다. 단순히 몸무게와 키의 차이만 가지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청소년은 어른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인의 경우 면역체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충분히 성숙해 있는 단계지만 소아청소년은 현재도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절대 어른과 같지 않습니다. 성인에서도 백신 접종 후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백신의 안정성과 후유증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으로 백신 접종 확대는 일선에서 다양한 백신 후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 이후에 백신 접종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비드-19 감염 소아청소년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서 소아청소년들은 어른에 비해 바이러스를 훨씬 적게 전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아청소년 백신 강제 여부를 논하기 전에 우선 백신 접종을 맞고 이제는 항체 면역력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속히 부스터 접종을 맞으시고 변이 코로나에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외출할 때 꼭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중간중간 손 소독제를 잘 사용하고 집에 귀가하자마자 손 잘 씻도록 개인 위생에 신경 쓸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언짢은 분들에게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한창 미래를 바라보며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약을 처방하고 싶은 의사의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